네, 금융체스님, 현재 변동성 매우 낮은 것 같은데, 네, 매우 낮습니다. 그리고 실제 리얼라이즈 변동성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조금 올랐어요. 이 테크니컬 기술적 분석 보면서 같이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는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고점이 13,721이었어요. 8월 달 거, 작년 8월 달. 그랬는데 이번 주에 갱신해서 뚫고 올라갔어요. 이 파랑선이 전고점 선이었어요. 그랬는데 뚫고 올라가서 그냥 현재 있었던 매수 포지션 정리를 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페이퍼 트레이딩에서. 근데 여기서 뚫고 올라갔는데 여기서 이번 주도 줄줄줄 올라가서 위로 올라갈까라는 게 이번 주에 이제 관전 포인트겠죠. 네.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변동성 레벨들이에요. 이게 지금 변동성, 볼큐, 나스닥 변동성, 그 다음 빅스, S&P 변동성, 그 다음에 빅스 원데이짜리, 그 다음에 역사적 변동성, 실현 변동성이죠. 실현 변동성 5일짜리랑 20일짜리 두 개를 보시면은 실현 변동성 지난주에 5%대까지 내려갔었던 건데 이제 지금 한 그래도 13%대, 12.86%대로 좀 올라왔고 그리고 20일 같은 경우 17%대로 이것도 약간은 올라왔어요. 그래서 실현 변동성은 올라왔는데 근데 리얼라이즈 변동성 그러니까 내재 변동성 같은 경우는 오히려 떨어졌어요. 보시면은 지난주 대비 많이 떨어지진 않았지만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실현 변동성이 올라와서 내재 변동성이랑 비슷해질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런 식으로 예상대로는 올라왔지만 내재 변동성이 점프하지 못하는 거죠. 결국 급락을 하거나 뭔가 이슈가 생길 것 같았으면은 이렇게 실현 변동성이 올라오면 내재 변동성도 같이 따라 올라가 주는데 내재 변동성은 지난주에 5%에 있던 건 말이 안 돼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밑에 있는 부분이 있었다가 올라오는 걸로 반영을 해서 실제로는 이제 내재 변동성이랑 실현 변동성이랑 비슷한 레벨들로 다 올라왔어요. 근데 여기서 눈에 띄는 거 또 한 가지가 딱 있는 게 뭐냐면 볼큐랑 빅스가 둘 다 똑같이 16.83, 16.8이 같아졌어요. 그러니까 나스닥 변동성이랑 빅스 변동성이랑 같아진 상태가 된 거예요. 이제 대표 변동성이. 근데 이제 볼큐는 약간은 OTM 쪽을 조금 빠져 있고 빅스는 OTM 쪽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빅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그 하락 쪽 베팅을 누군가 많이 하면은 빅스가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요. 나스닥에 비해서. 근데 어쨌든 두 개가 같은 숫자로 보인 적은 생각보다 거의 없어요. 이걸로 보시면 녹색이 볼큐고 빨간색이 빅스거든요. 보시면 녹색이 거의 빨간색보다 항상 위에 있죠. 이제 거의 처음으로 거의 가까워진 거예요. 최근 1년 사이 동안은. 그리고 이제 지수를 보시면은 실제로 빨강색이 S&P고 노란색이 나스닥인데 움직인 거 보시면은 거의 뭐 비슷하게 움직이다 여기서 이제 나스닥이 좀 더 빠졌다가 지금 이제 3월 달 들어서면서 인공지능 나오면서 나스닥 치고 올라가서 완전히 아웃퍼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스닥 변동성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S&P 변동성은 어느 정도 이제 15, 16 이쪽 레벨에서는 어느 정도 지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테크니컬 차트 보시면은 지금 선이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선 제가 말씀드린 그렇게 많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건 오랫동안에 거놓은 그냥 채널 선이고요. 그래서 무빙 에버리진 두 개, 그 다음에 피보나치 이 정도밖에는 거의 안 쓰고 MACD는 어차피 이동평균선 백이니까 그 두 가지 정도밖에 테크니컬에서 보지 않는다. 그리고 어차피 전고점, 전저점, 선긋기 정도로만 본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었어요. 그래서 피보나치는 그 16,765, 그 다음에 최저점은 6,771, 20년도 3월 달에 저점이에요. 그래서 최고점하고 두 개 가지고 선 그면 지금 여기 나오는 요런 피보나치가 나오고 현재 피보나치 제일 핵심적으로 이슈가 됐던 데가 12,947 여기서 그래서 되게 오랫동안 버티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거기서 뚫고 올라가면 어느 정도 위로 올라가서 전고점 트라이 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난주에 전고점 트라이 해서 넘어갔죠. 그래서 일단 페이퍼 트레이딩에서는 엑시스를 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실현 변동성은 상승을 했는데 내재 변동성이 상승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내재 변동성이 상승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렇게 뭐 이렇게 막 부채 한도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급락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별로 없는 거라고 봐야 돼요. 네. 그래서 지난주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지수가 급락을 하면 그럼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이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현재 이 상황에서 지수가 급락을 빡 하면서 내재 변동성이 상승을 하는 거가 한 가지의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여기서 박스권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변동성도 더 이상 빠질 곳이 없으니까 옆으로 가고 주가도 옆으로 가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 그 얘기 뭐냐면 여기서 급등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상승 채널 그려놓은 이 보라색 채널 안에서 거의 위쪽에 다 왔잖아요. 보통은 이런 채널에 닿으면 채널 찍고 빠지거나 채널 위로 요소 좀 있다가 결국은 내려와서 여기 중앙선 정도까지는 조정을 받거든요. 왜냐하면 이격이 너무 커지고 있어요. 이동평균 121선이랑 이격이 너무 커지고 있어서 기술적으로 보면은 조정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여기서
주가가 빠지면서 내재 변동성이 완전히 급등을 해버리지 않으면은 기본적으로는 조금만 먹고 나와야 돼요. 매도 친 것도. 이거를 길게 가져가서 완전 폭락을 더 할 거야 라고 할 생각을 하기에는 되게 부담스러운 차트랑 부담스러운 내재 변동성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국면에 따른 매매 전략 부분은 매번 이제 설명을 이제 초기에 드렸다가 이제 좀 새로 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한 번 더 드릴게요. 보통은 이제 롱숏 올라간다 내려간다 두 가지만 얘기를 하는데 옵션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고변동성 구간이냐 저변동성 구간이냐라는 부분을 나누고 그 다음에 상승 하락이 아니라 추세가 강하냐 추세가 약하냐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네 가지 방향성이 조금 다르죠. 주가가 상승한다 내려간다 변동성이 올라간다 내려간다인데 변동성은 맞는데 이 밑에를 추세가 강하다 추세가 약하다로 이제 의사결정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고변동성의 추세가 약할 경우에는 역추세 민리 버전이죠. 그래서 변동성 추세가 없기 때문에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할 거니까 올라가면 팔고 내려가면 산다. 그리고 이건 되게 확률이 높긴 한데 뚫려서 올라가면 손실이 좀 클 때가 있다 라는 얘기예요. 요 구간일 때 변동성이 높고 추세가 없을 때. 그 다음에 고변동성이면서 추세가 강하다 그러면은 옵션 매수 전략을 해도 충분히 돈을 벌 수 있고 시간 가치 부분 손실 부분을 충분히 만회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리고 변동성이 크니까 데이 트레이딩으로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다. 그리고 보통 이 정도가 되면은 시장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급락을 할 수도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약간은 리스크를 좀 줄이면서 데이 트레이딩으로 충분히 어느 정도 먹을 수 있다라고 보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 추세가 없는데 저변동성 됐다. 이럴 때는 옵션 매도 전략 외에는 돈 버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선물 매매는 최대한 휴식을 하고 옵션 매도 전략으로 가야 되는데 개인이 옵션 매도 전략 하기에는 증거금이나 여러 가지 이슈가 좀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런 시기에 가면 그냥 휴가 가서 좀 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추세가 강한데 저변동성이다. 이쪽에서는 이제 포지션 트레이딩을 해야 돼요. 지금도 여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서 추세가 불리시한 추세로 바뀌고 펀더멘탈이 바뀌면 이제는 상승 추세라고 우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추세 추종을 해야 되겠죠. 뚫리면 따라가야 되겠죠. 근데 대신에 이렇게 되면은 추세가 강하기 때문에 하락할 때 급락을 해도 많이 급락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버틸 수 있고 추가로 더 매수할 수도 있어요. 피라미딩 형태로. 그래서 최대 손실이 적다. 변동성이 낮으니까요. 예, 그래서 이렇게 네 구간 중에 지금 현재 어디냐라고 봤을 때 지금 점점 이쪽으로 좀 가고 있다. 포지션 트레이딩 해야 되는 구간으로 오히려 네. 테크니컬리 보면 그리고 펀더멘탈한 부분으로 보시면은 일단은 이제 믹스되기 시작을 했어요. 컨센서스 자체가. 그래서 오히려 이제 여기서 변동성이 좀 더 떨어지고 그러면 진짜 조정을 한번 거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시그마 바운더리라 그래서 변동성을 가지고 내재 변동성 가지고 볼큐에 있는 내재 변동성 가지고 현재 지수에다가 1시그마, 2시그마 곱해가지고 이제 만들어 놓은 이제 그냥 지수대예요. 그래서 얼마 지수대에 얼마 샀다 팔았다 하느냐에 대한 의사결정할 때 선긋기 또는 이거 두 가지 정도를 이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동평균은 둘 다 상승하고 있고 현재 지수 자체가 상승 추세에 있었죠. 여기서 보시면은 두 개 다 빨간색보다 위에 훨씬 있고 15일 선보다도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종가 여기 위에 있고 네, 그리고 둘 다 상승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상승 추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전고점까지 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추세는 조정받았다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선물 매매를 할 경우에는 베이시스가 계속 존재하고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요 NQM이 이제 선물이고요. 그다음에 NDX가 지수예요. 그래서 이 지수랑 두 개 차이가 한 40 정도 나고요. 그래서 한 35에서 40 정도 난다라고 보시면서 이제 뭐 매매하는 이제 자리를 놓을 때 보시면 돼요. 저는 이건 페이퍼 트레이딩이기 때문에 다 그냥 지수로만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거대로 매매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거대로 저도 잘 못하는데 이거는 그야말로 진짜 페이퍼 트레이딩으로 그냥 이 기준을 삼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준으로 매수했던 거 포지션이 있었는데 전고점에서 엑시트한다 부분이었는데 766포인트 먹고 엑시트를 했어요. 예. 그리고 지금 포지션 없는 상태고 지금 이 상태에서도 약간 빠지면 그래서 지금 2일짜리 2시그마 그래서 이 레벨 13,388인데 그냥 13,390이라고 제가 적은 거고요. 그래서 두 계약 한번 사고 거기서 더 빠지면 한번 더 사고 그 로스컷은 더 내려가면 그냥 로스컷하고 나온다. 예,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로스컷 레벨은 어디냐? 피보나치 38.2% 레벨이에요. 여기서 쭉 빠져서 3,390이니까 여기 아랫선 정도 되거든요. 아랫선 근처. 그래서 아랫선 근처에서 한번 사고 밑단에서 혹시 여기서 더 빠지 요 파란색은 이번 주에 움직일 만한 구간을 예상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냥 단순하게 지난주에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뚫고 올라가 버렸어요. 여기 맞고 떨어진다 했는데 뚫고 올라가서 실제로 개인적인 으로는 여기서 이제 매도 쳤다가 지금 이제 물려 있죠. 물려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상태로는 이번 주 같은 경우도 위는 어느 정도는 더 아래 있죠. 현재 지수가 여기 있는데 위가 더 되게 좁고 아래가 더 넓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봤던 옵션 쪽 포지셔닝 한 거랑도 비슷한 점 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갈 때는 더 추가 매수하고 여기서 더 매수하고 게다가 더 깨지면 아예 이 피보나치가 깨진 거니까 그냥 로스컷하고 밑으로 하락으로 가나보다. 나락으로 가나보다. 그리고 여기 밑에 맞고 오히려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버려서 로스컷은 일단 하는 거죠. 그냥 버티기 안 하고. 그리고 만약에 이거 상승하면 상승 레벨에서는 어느 정도 보수적으로 좀 높은 레벨에서 매도를 하겠다. 그래서 3일 같은 경우에 투 시그마 레벨 해가지고 여기 14,320. 그래서 14,320은 거의 여기에요. 거의 윗선에 닿는 레벨이에요. 그래서 거의 고점까지 이것까지 뚫고 올라가면 매도하겠다는 거죠. 이 얘기는 결국은 매수 쪽으로 바이어스돼서 매매한다는 거예요. 빠지면 매수는 하는데 올라가는 쪽은 잘 모르겠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급등하면 팔지만 급등까지 안 하고 슬슬슬 올라갈 때는 매도 같은 거 안 하겠다.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